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깐돌쌤TV의 박쌤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저번 시간에 우리 성향 분석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요. 어떻게 주위 분들 한번 접목을 한번 시켜보셨습니까? 왜 이분하고 나하고 소통이 잘 안 됐느냐? 이 사람은 이런 이유로 나하고 소통이 잘 됐구나.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나하고 비슷한 성향의 사람은 나랑 친해지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모든 일은 장단점이 있어요. 어떤 장단점이 있느냐? 예를 들면 이걸 가지고 궁합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어떤 궁합을 볼 수 있느냐? 자, 여러분 보시면 저번 시간에 깐돌쌤이 말씀을 드렸죠. 깐돌쌤은 표현적 표현형입니다. 선생님은 여기 있는 거예요. 저의 배우자는 어떤 영역에 있느냐? 아까 말씀드렸죠. 감정 표현을 그렇게 많이 안 해요. 많이 안 해요. 그렇다고 아예 없는 건 아니고, 아주 극단적으로 없는 건 아니고, 한 요영력. 그런데 주장보다는 약간 듣는 쪽이 강하단 말이에요. 자, 피디님 계신데 그냥 한번 여쭤볼게요. 듣는 부분이 극강으로 강하신 것 같으세요? 적당하신 것 같으세요? 말 한마디도 안 해도 상관없죠? 자, 그럼 아주 강하시고요. 요영역에 속하는 게 맞다. 저희 PD님은 이 영역이세요. 자, PD님은 알고 계셨는지 모르겠는데 PD님하고 저하고 성격은 안 맞습니다. 알고 계시죠? 반대되는 거 알고 계시죠? 여러분, 그런데 오래 크게 문제 없이 사는 사람들은 성격이 반대여야만 합니다. 들어보셨죠? 그래야 서로 상호 보완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로의 단점을 보완해주는 존재이기 때문에 오래 갑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는 있어요. 오늘 비도 오고 이러니까 나는 짬뽕을 먹고 싶다. 짬뽕 콜? 하고 저희 배우자인 PD님에게 말씀드리면 참고로 저희 PD님은 매운 걸 또 별로 안 좋아하세요. 그러니까 PD님이 나빠서가 아니라 이 성향상 공감하는 부분이 저보다는 조금은 좀 공감 지수가 조금 낮다. 안 불편하시죠? 예. 좀 조심스럽습니다. 무서워하는 사람이라서. 공감 능력이 저보다는 조금 낮기 때문에 굳이 내가 먹기 싫고 맵고 이런 거를 저 사람 기분 맞춰준다고 해줘야 되나? 아니, 안 합니다. 그러면 제 입장에서는 누군가가 내 의사에 100% 맞다. 깐돌쌤. 네가 짬뽕 먹고 싶으니까 나도 같이 짬뽕 먹어줄게 하면 더 좋겠죠. 근데 그거는 좋을 때 부분이고요. 같은 성향은 자석의 같은 극처럼 나중에 결국에는 서로 밀어내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많이 싸우게 됩니다. 그래서 친할 때는 되게 친한데 친구들 관계를 보면 저 둘이는 심심하면 싸워갖고 또 한동안 안 보다가 무슨 또라이들도 아니고 뭐 이런 애들이 있다는 건 성격이 비슷해서 그래요. 성격이 비슷해서. 특히나 주관이 강한 친구들이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네. 어쨌든 선생님이 아까 말씀드렸죠. PD님 오늘 새로 다시 한번 본 건데요. 저는 저희 집사람인 PD님이 우호형인 줄 알았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조금 감정을 조금 자제를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요번에 이제 느끼게 됐어요. 다시금. 그래서 감정 표현을 안 하시지 않습니까? 거의. 근데 그것도 아니네. 잠깐만. 감정 표현이 많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아예 메마른 사람은 아닌데 그건 정말 안 울거든요. 저희 PD님은. 그러니까 공감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지 눈물은 없어요. 네. 예를 들면 이 영역은 뻔히 뭐 이렇게 지하철이나 이런 데서 막 이렇게 좀 도와주세요 하는 분들을 보면 그래도 날도 추운데 이렇게 조금 적선을 하자라고 생각할 수 있다면 이 영역은 저런 사람은 주면 안 돼 라는 과거든요. 그걸 보면 이 영역이 맞는 것 같아요. 네, 또 어쨌든 이 영역 아니면 이 영역인데 어쨌든 저랑은 반대돼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나는 이 스타일이다 그러면 배우자는 이 영역에서 찾으세요. 여러분, 내가 이 영역이다 그러면 배우자는 이 영역으로 찾으세요. 여러분들 이거는 있어요. 본인이 속해 있는 영역이 여기든 내 단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내 단점을 보완해 줄 만한 배우자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사람은 누구나 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까지 다 감안해서 배우자를 만나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꼭 명심하시길 바라고요. 저번 시간에 표현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주도형을 미루어 짐작하시라고 했는데 주도형을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자, 표현형은
잘한다 하시면 됩니다. 잘한다. 예. 기분을 업 시켜주면서, 그리고 기분 좋을 때, 활용해 주시면 된다. 자, 그러면 주도형은 어떻게 됐냐? 말 그대로 카리스마. 이분들은요, 주관은 강한데 감정을 숨기거든요. 이 영역들은 보면, 오른팔이 있어요. 오른팔. 이분들은 이제 대통령, 회장님 스타일. 예전에 박정희 대통령 같은 분을 떠올리면 오른팔 차지철이라는 경호실장이 있었잖아요. 그 사람한테 조금 일임을 하고 맡겨두었듯이 회장님 스타일이에요. 회장님 스타일. 그럼 비서실장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주도형에 속하는 분의 오른팔 역할을 하는 분이 누군가를 잘 찾으셔야 돼요. 제가 아는 여성분이 주도형이다 그러면 의외로 이분의 남편, 배우자들이 이 오른팔 역할을 많이 하고 계세요. 이분들한테 뭔가 의견을 전달하고 그래서 그분들의 공감과 동의를 이끌어내시기 위한 좋은 방법은 이분들의 오른팔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군가를 파가시고 그분을 통해서 우회적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주도적인 사람들 옆에서 스트레스 안 받고 오래 붙어 있는 사람들은 주장이 강한 사람들이겠어요? 아니죠. 이 영역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대화가 잘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분들은 듣고 싶을 때만 들어요. 말하고 싶을 때는 아무 때나 얘기를 하고 듣는 기는 아주 제한적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격식을 갖춰야 되고 예의를 갖출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감정 표현이 많다, 적다의 어떤 부분은 내가 예의를 갖추면서 뭐라도 선물이라도 찾아뵐 때 드렸을 때 도움되는 쪽이고 감정 표현이 많아서 고맙다라고 공감을 하고 이분들은 선물 줬다고 굳이 뭐 더 좋아하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부분도 알 수 있는 거죠. 이거 얘기하자면 서너 시간도 걸릴 수 있습니다. 조금 약하게 축약해서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들어보시고 반응이 좀 괜찮다 그러면 조금 디테일하게 좀 더 구체적으로 하는 시간도 한번 가져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 우호형을 한번 볼게요. 자, 일본 스타일이다. 왜 그랬느냐? 자, 와카리마시다. 하이, 와카리마스. 하이, 소데스네. 막 인정도 잘하고 막 친절하게 보이잖아요. 근데 뒤로 돌아서서 마가야로 할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이분들은 잘 들어주고 리액션도 좋다 보니까 어떤 스타일이냐? 우호적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성향적인 단점이 뭐냐? 바로 결정장애가 있습니다. 팔랑귀라, 팔랑귀. 물건 샀잖아요. 끝났어요. 주관 강한 사람들은. 근데 이 영역에 있는 사람들은 나 1,000원에 샀는데 누가 800원, 심지어 밤에 잠 안 오는 사람도 있어요. 네. 자, 이런 부모님 같으면, 학원을 보냈어요. 좋다 해서. 근데 들어보니까, 옆에 학원이 더 잘하는데, 이거 어떡하지? 막 고민하는 스타일이에요. 자, 그래서 이 결정장애가 있는 이런 유형의 사람들이다 보고, 또, 그래서 뭔가 결정하는데 굉장히 애로도 있고, 이 성향의 특징을 보면, 두 번째는 뭐냐면, 싫은 소리를 못해요. 왠지 아세요? 착한 아이 컴플렉스가 있어요. 이 말을 해서, 이 행동을 해서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하면 어떡하지?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자, 그래서 우호형은, 마치 누가 보면 되게 나쁜 것 같지만 세상에 정말 빛과 소금 같은 존재입니다. 보통 이제 여성들이 이런 성향이 많죠. 따뜻하게 감싸주고 모성애. 아니 보면 저 이쁜 여성이 줄은 좀 안 어울리는 사람과 결혼했을까? 보면 모성애 이런 부분이 작용을 많이 합니다. 내가 보듬어 주지 않으면 저 사람이 혹시 잘못될까 봐 걱정이 되고 불안하고 미안해서 이렇게 받아준다 하는 쪽으로도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쨌든 우호형은 뭔가를 결정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많은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우호형 같은 스타일들은 여자들 기준으로 봤을 때, 여성들 기준으로 봤을 때 옷 같은 걸 사러 가면 꼭 친구들 데리고 갑니다. 왜? 친구가 그냥 됐다, 이거 사면 된다라는 어떤 확신에 찬 그 말을 듣고 싶은 거예요. 그에 비하면 같은 여자라도 이 영역에 속하는 사람은 굳이 옷 잘 샀는가를 확인받기 위해서 친구를 데리고 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이 성향적인 특징이 이렇게 나뉜다는 겁니다. 자, 우호형은 어떻게 판단합니까? 잘 들어준다. 누군가를 떠올릴 때 사람의 성향을 판단할 때 내가 잘 안 하는 사람 같으면 걔는 말 잘 안 하더라. 이 영역이구나. 보니까 리액션 되게 좋더라. 이 영역은 이렇습니다. 야, 오늘 비 오니까 기분도 꿀꿀한데 짬뽕 먹으러 가자. 이 영역에 있는 우호형의 친구를 C라고 칩시다. 야, C야. 표현형 친구가 야, 오늘 비 오는데 막 칼칼해.
짬뽕이랑 한 그릇 먹으러 가자. 짬뽕 좋지. 이랍니다. 그러다가 주도형인 친구가, 야, 무슨 소리야? 비 오는 날은 파전이지. 파전 먹으러 가자. 그러면 시어른도, 파전도 좋지. 이런 스타일. 약간 우유부단과죠. 우유부단. 왜 그러냐? 그 이유가 싫은 소리를 못 해요. 그러니까 다, 네 말도 맞고, 네 말도 맞고, 네 말도 맞고, 아유, 그러고 보니 너 말도 맞네. 이런 거 합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가 제일 힘든 거는 하나만 선택해라고 말하는 게 굉장히 힘들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친구들은 부드럽게 다가가야 되고 확신에 찬 말로 정확하게 찝어서 이거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의 자녀나 여러분들의 부모가 만약에 이런 스타일이라면 이런 스타일로부터 뭔가 결론이나 이런 걸 얻어내기 위해서는 강력한 뭔가, 강력한 데이터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필요하다는 거예요. 네. 우리 피디님이 지금 10분 됐다고 지금 말씀해 주시네요. 자, 그러면 보시면요. 분석형은 어떤 스타일이냐. 자, 죄송합니다. 분석형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이분들의 스타일을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피도 눈물도 없이. 정말 분석형적인 성향을 가진 분들에게 죄송하지만 예를 드는 겁니다. 오해하지는 마세요. 여러분들 세상 살다 보면 뉴스 같은데 연쇄살인범 나오죠. 연쇄살인범. 자, 우호형과 표현형은 연쇄살인범 될 수가 없어요. 연쇄는 최소 2번 이상이잖아요. 우발적으로 화가 빡 나기 때문에 살인을 할 수는 있지만 찔렀을 때 칼을 써서 만약에 사람을 상하겠다 그러면 칼로 찔렀을 때 피나고 이러면 그 순간은 화가 나지만 그 다음부터는 안 돼요. 피는 뭐, 피라거든요. 감정 표현이 많은 사람은 절대 연쇄살인범이 될 수가 없어요. 연쇄살인범은 보나 안 보나 세면 바로 알아요. 이 두 영역은 아닙니다. 이 두 영역입니다. 연쇄살인범의 기본 조건은 안 잡혀야 될 거 아닙니까? 머리가 띠방하면 안 돼요. 자, 그렇다면 어느 쪽으로 기울어집니까? 질문이 많은 사람이 꼼꼼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분석형입니다. 분석형 중에서도 분석형이 사이코패스가 많은 거죠. 이런 사람 특징이 뭡니까? 얼굴에 표정 변화 없어요. 요즘껏 드라마에 나왔던 사람들 보세요. 김성균 배우가 했던 거. 표정, 연쇄살인범 딱 이렇잖아요? 표정이. 안돌쌤처럼, 막, 이런 표정이 없어요. 굳이 그래야 될 이유도 없고. 네. 예를 들면, 분석형에 속하는 사람들은 자기 가족이라 하더라도 필요 없는 거를 권유받았을 때 절대 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남이지만 내가 필요한 거를 이분들은 설득할 때 오로지 데이터입니다. 데이터. 수치. 눈에 보이는 거. 자료. 이런 거지. 감성하고는 거리가 멀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은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내 자녀가 이래요. 이분들을 우리가 교통경찰처럼 사람을 상대하고 사회복지사 같은 걸 시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은 연구 같은 연구원이나 이런 거 혼자서도 할 수 있는 그런 일을, 그러니까 막 파는 거, 다른 사람의 어떤 방해 없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게 제일 적합한 분입니다. 물론 경찰 중에서도 예를 들어서 프로파일러라든지 이런 부분은 맞지만 외향적으로 사람을 상대하는 일에는 안 맞는 성향들입니다. 우리 히키코모리라고 그러잖아요. 은둔형 외톨이. 이런 유형입니다. 자, 재밌는 얘기 한번 해볼게요. 표현형은 밖으로 막 다니면서 사람들한테 자신을 알리고 싶어 하기 때문에 이분들을 괴롭히는 방법은 밖에 못 나가게 하는 거. 두 번째, 밖에 못 나가게 하면서 다른 사람하고 말 못하게 하는 거. 단절시켜버리는 게 이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는 건데 표현형의 고통스러운 거는 이 사람한테는 아주 즐거운 일인 거예요. 같은 일을 왜 이 사람은 옆에서 오늘 날씨 막 이런데 어때? 이런 질문이 귀찮은 사람이에요. 그냥 혼자 놔두길 바라는 사람이니까. 반대잖아요. 그러니까 이 분석형 사람들은 이렇게 막 사람들 앞에 나가서 얘기하고 이렇게 호응하고 하는 모습이 괜찮고 저런 게 필요하다고는 생각해요. 자, 그럼 여러분들 이까지 얘기하다 보면 분명히 내가 아는 친구는 이 스타일인데 약간 이렇게도 보이고 이렇게도 보인다라는 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 그건 말이죠. 이 옷을 입었어 그렇습니다. 사회성이라는 옷을 입었고 그래서 사회화가 됐다는 거예요. 너무 반응을 안 하면 왕따 당하고 이러니까 조금 리액션 그래 사람들이 웃는 게 웃음이래요. 하하하 네 그렇죠 뭐.
원래 이 형님들은 진짜 그런데 이런 찐 리액션인데 리액션인 척 하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면 안 되니까. 원래는 이 형님인데 그렇게 안 보이는 이유가 이렇게 이런 사회성과 사회성이란 옷을 입었고 사회화가 돼서 그래요. 그렇지만 본래의 성격은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잘 아는 사람을 통해서 이 사람이 어떻느냐. 자, 정리를 해보면, 자, 주장선에서 주관이 많으냐, 질문이 많으냐. 자, 감정 표현이 많아서 얼굴에 잘 드러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표현형, 주도형, 분석형, 우호형으로 나뉠 수 있다. 제가 말씀드렸죠. 표현형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는지 지난 시간을 살펴보시면 되고요. 주도형 같은 경우는 오른팔을 활용해요. 우호형도 약간 오른팔까지는 아니지만 주위에 누군가 도와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항상 물어보는 사람을 통해서 결정을 유도하고 또 동의를 이끌어내는 구조로 나가셔야 되고요. 분석형은 말씀드렸죠. 막 인정스럽고 막 관계 중요시하고 그러죠. 막 학연, 지연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오로지 데이터. 조금 냉정할 겁니다. 아주 많이 냉정할 겁니다. 그래서 객관으로 데이터로서 오로지 이 정량적이고 정률적인 어떤 데이터, 근거를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되는 거다. 자, 그래서 선생님 말씀드리죠. 자, 표현형, 어울리는 직업 뭡니까? 체육 선생님, 군인, 뭐 경찰, 좀 카리스마 있게 나를 따르라! 어울리잖아요. 사회복지사, 많이 힘드시죠? 사회복지사 뭔가 결정 안 해도 되잖아요. 있는 제도 틀 안에서 저희가 이런 지원해 드릴게요. 안 맞습니다. 사회복지사가 주도형하고. 할머니 많이 힘들어요. 밥 먹었어요. 그러면 안 돼요. 할머니도 화가 나요. 할머니 식사나 했어요. 추운데 어떡해. 사회복지사 돼야 돼요. 이런 사람, 연구원. 그거 어떻게 하노? 그 가치 갖고 해야죠. 그래서 각자에 맞는, 성향에 맞는 진학 상담과 진로 상담, 그리고 각자에 맞는 어떤 그런 조언을 해줘야 그 사람에게 더욱더 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리면서, 여러분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데,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셔야 우리 깐돌쌤이 힘이 나지 않겠습니까? 부탁드리면서 간단하게 언급을 해드렸습니다만 굉장히 중요하고 여러모로 쓰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좀 댓글도 좀 남겨주시고 반응을 보여주시면 제가 좀 더 기획을 더 잘해서 좀 더 유익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잘 준비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선생님은 여러분들이 꼭 해낼 거라는 것을 항상 믿고 있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감사합니다.